근데 제가 실제로 일한 거는 30분도 안 돼요. 크몽 수수료를 떼고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팔잖아요. 잘라서 장작으로 얇게 쪼개서 팔면 2배, 3배를 받아요. 부가가치를 더할수록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거. 수박 한 통보다 요만큼이지만 그 수박 주스를 만들어서 팔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싸게 떼어다가 나만의 가치를 더한 다음에 가격을 붙여서 파는 것.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그 안에서 틈새를 발견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흥미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콘텐츠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콘텐츠는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2시간 만에 큰 노력 없이 20만 원을 번 사연입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나만의 틈새를 발굴해서 그거를 경제적으로 번역하기,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2시간 만에 20만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판사 사업을 하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뢰도를 얻고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했는데 이걸 여러 편이 쌓이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뭔가 내 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몽인데 크몽에 보도자료 하나를 내는데 적게는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하기에 뭔가 중간에 커미션만 먹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다이렉트로 거래하겠다. 그 언론사들하고. 그래서 언론사마다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군데서 어떻게 하다가 통화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도매 사이트가 있다. 언론 관련해서. 원래 검색도 안 되고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닌 건수가 많이 있다고 하니 내가 거기를 열어주겠다. 천기누설 같은 것을 저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경악을 했어요. 거기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10만 원 주고 했던 보도자료 배포가 2만 원, 2만 5천 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빛이 번쩍하는 것을 느꼈죠.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직접 팔아보겠다. 제가 크몽에 서비스를 하나 올렸어요. 기존에 이미 언론 그 보도자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리뷰도 되게 많고 그분들은 별점도 많고. 나는 기사를 써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기사 쓰는 건 별도예요. 배포만 해주는데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격을 다 알았잖아요. 얼마에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면 훨씬 더 밸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문의가 금세 들어왔어요. 보도자료가 이미 거의 다 돼 있는 데였어요. 조금 더 이렇게 엣지 있게 포인트만 잡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20만 원이에요. 제가 실제로 뭐 기사를 좀 다듬어 드리고 그 기사를 가지고 기사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고 끝. 이 상담 기간이 2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일한 거는 30분도 안 돼요. 크몽 수수료를 떼고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건 너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돈을 짧게 벌었는지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여러분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방식은 똑같은 서비스를 더 괜찮은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한 저의 전략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격 경쟁을 위해서 제가 더 싸게 소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싸게 가져다가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이 모든 상거래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으니까 나무 한 그루를 팔잖아요. 잘라서 장작으로 얇게 쪼개서 팔면 2배, 3배를 받아요. 뭔가 거기에 내가 부가가치를 더할수록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거. 수박 한 통보다 요만큼이지만 그 수박 주스를 만들어서 팔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싸게 떼어다가 나만의 가치를 더한 다음에 가격을 붙여서 파는 것. 이것이 어떤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위탁 판매 관련 이제 책을 냈어요. 왜 냈냐? 이거는 굉장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고 주체적으로 비즈니스를 한 바퀴 돌려볼 수 있는 그 큰 시야를 갖게 돼요. 실제로 알바하는 것 이상으로는 수익을 낼 수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에 올랐었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 위탁 판매의 원리가 뭐예요? 도매에서 싸게 사다가 소매가로 파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죠? 그냥 떼다가 이것을 서비스에도 그대로 저는 적용을 한 게 그 되게 유레카였죠. 발견을 한 거죠. 루트가 있구나. 제가 그것을 싸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연락을 돌리고 이메일을 쓰고 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저한테 일을 맡기신 거예요. 물론 제가 맞았까라는 건 몰라요. 다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2시간 동안 제가 20만 원 번 거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가져왔어요. 부업 중에서도 갑이죠. 정말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돌아가서 그거는 맞아까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내가 싸게 해다가 나만의 가치를 얹어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치만큼의 가격을 얻는 거예요. 아까 뭐 수박 주스 이런 것처럼.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선생님 계신데 그 아들이 뭐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업자를 통해서 하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달라 그랬대요.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야, 그 내가 해줄게 해서 착착착 해서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에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순 없어요. 무엇인가는 남들보다 잘 아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얹어서 서비스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 역시 위탁 판매처럼 나는 중간에 건네만 주면서 충분히 짭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분야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이런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돈 얘기 안 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나만의 틈새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탁월하기 위해서는 남들 하는 것처럼 해서 열심히 해서 탁월해지는 게 아니라 나만이 탁월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면 거기서 탁월해진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내가 고유한 분야를 찾아가야 돼. 근데 그 분야가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헌신하고 싶은 분야,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 내가 평생 먹고 살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안에서 틈새를 발견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대박 아이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라는 영상도 만들어 드렸어요. 크몽에서 테스트 살짝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게 틈새인지 아닌지는. 성공하면 키우시면 되고요. 실패하면 다시 피드백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시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틈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틈새가 생겼다. 그럼 그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틈새를 삐집고 들어가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 하는 게 지금은 뭐 부업식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 진짜 뭔가 승부수를 거낼 수 있겠다. 그러면 홈페이지 만들고요. 광고 돌리고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저는 마작가라는 사람이고 제가 운영하던 비즈니스였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도와준다든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아주 작은 틈새지만 이것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과정에서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립,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식으로 풀어가면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틈새 이런 것들을 녹여서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단하게 완성해놓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크몽에서 시작해 보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점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것도 좋지만 내 틈새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에, 그런 길을 발견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응원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아이디어가 많고 이거를 하나씩 시간이 날 때마다 실행을 해볼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런 작은 시도들이 제가 이렇게 경제적 자립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제가 책을 쓴 거, 처음에 퇴사를 하고 나서 책을 쓴 거 시도였죠. 같이 책을 써봅시다라고 해서 작가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시도였어요.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이분들을 아예 출판까지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출판사 사업도 본격화했고요. 다 시도였어요. 하다가 틈새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좀 더 삐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회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다 시도 덕분이에요. 시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과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유 꼭 나누어질 필요는 없어요. 함께 갈 수 있고요. 그런 길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찾아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또 찬찬히 시도해보시는, 하나씩 계속 시도해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